2024년 12월 4일 오전 6시 44분 후드를 깊게 눌러 쓴 괴한이 양복을 입은 남자의 등 뒤로 총구를 겨눕니다. 곧이어 거리에는 먹먹한 총성이 울려 퍼졌는데요. 소음기를 장착한 권총에 피격당해 사망한 이 남자의 이름은 브라이언 톰슨, 대기업의 CEO였죠.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총격범이 네로라 하는 기업의 CEO를 암살하는 충격적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CCTV 영상은 언론과 각종 SNS 등을 통해 미국 전역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배후로 접근해 몰래 총을 발사한 것도 모자라 치명상을 입어 저항 의지를 상실한 피해자에게 망설임 없이 몇 발의 총알을 더 발사해 확인 사살까지 마치는 잔인하고도 냉혹한 광경은 뭇 사람들의 분노와 질타를 불러오기에 충분해 보였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대중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죠. 잔혹한 범죄 행위를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는 반응들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피해자인 브라이언 톰슨과 그가 CEO로 재직 중이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 있었는데요.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 시총 5,300억 달러의 거대 기업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자회사인 의료보험기업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재계에 천문학적인 거금을 로비하거나 보험료를 조작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던 중 적발된 적이 있어 예전부터 평가가 썩 좋지 않았었죠. 2021년 CEO로 부임하게 된 브라이언 톰슨은 그간 쌓아온 회사의 악명이 우습게 보일 정도의 비도덕적인 정책들을 시행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정부가 정해놓은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과 달리 의료보험이 민영화되어 있는 미국은 사보험이 없다면 천문학적인 의료비를 감당해야만 하는데요. 때문에 미국인들은 치료를 받기 전 해당 치료를 보험이 보장해 줄 수 있는지를 보험사에 문의하는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죠. 문제는 각 병원별, 의사별로 연계되어 있는 보험사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민들은 가능한 많은 병원들과 제휴를 맺은 거대 보험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초거대 기업의 자회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7천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는 데 성공,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받을 정도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들이 쉽사리 보험사를 갈아탈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한 브라이언 톰슨은 앞서 설명한 사전 승인의 거부율을 크게 증가시키는 한편 어지간한 중증이 아니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도록 내부 규칙을 변경해버렸죠. 누가 보기에도 필요한 치료나 검사를 의학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비용 효율적인 대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거 기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등의 형식적이고 포괄적인 멘트로 거부하기 시작한 브라이언 톰슨 체제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다른 보험회사들과 궤를 달리할 정도로 악랄한 운영을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 10.9%에 머물렀던 보험금 지급 거절률은 2022년 22.7%로 상승, 2024년에는 32%에 달했으며 90만 건이 넘는 부당보험 관행법 위반 사례가 발각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브라이언 톰슨은 2021년 960만 달러, 2022년 980만 달러, 2023년 102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총 보상을 수령했죠. 그의 자산 축적을 위해 파산, 영구적인 장애, 가족의 사망 등 매우 커다란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던 서민들은 당연하게도 CEO의 죽음에 냉소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도는커녕 그의 머리에 총알이 예전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 천국 입구에서 의료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에 가게 되었다. 이토록 사망 사전 승인이 빠르게 통과될 줄은 몰랐다. CEO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 등의 조롱이 쏟아졌는데요. 뉴욕 경찰이 범인이 찍힌 CCTV를 공개하며 수비령을 내렸지만 시민들은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었죠. 내 보험이 안경을 사는 비용을 지원해줬다면 저 사람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내 환자 보담금이 너무 높아서 말을 못하겠네. 정말 미안해. 사망한 CEO에 대한 조롱과 분노는 곧 그를 사살한 범인에 대한 응원과 옹호로 바뀌었습니다. 난 절대 고자질 안 해. 내가 중환자실에서 가슴에 튜브를 꽂고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이 치료비 10만 달러 지급을 거부했어. 감사하게도 병원이 날 어떻게든 치료해주긴 했지만 7년이 지났는데도 그 망할 빚을 갚고 있다고. 저 친구에게 맥주라도 사주고 싶네. 범인은 이들에게 있어 상상으로만 꿈꿨던 복수를 이루어준 대행자이자 정의의 심판자에 가까운 존재였는데요. 쉽사리 범인이 잡힐 것이라 생각했던 초기 예상과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자 뉴욕시 경찰은 1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수배 전단지를 곳곳에 배포했죠.
또 FBI는 범인의 얼굴이 드러난 CCTV 화면을 공개적으로 게시함과 동시에 범인 체포로 이어지는 정보에 대해 최대 5만 달러의 현상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의 반응은 더더욱 싸늘해지기만 했는데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지급 거절로 인해 환자들이 지불해야만 했던 의료비는 경찰이 내건 현상금을 한참이나 뛰어넘는 액수가 대부분이었고, 그런 푼돈에 우리의 영웅을 넘겨줄 수는 없다라는 거센 분노가 들불처럼 일었죠. So, depose is written on a round that was fired. So that's a shell casing that's found on the ground, and they find these tiny letters on it. Delay is found on a live round. That's a full bullet that he probably ejected trying to clear that jam. 이와 동시에 범인이 CEO를 살해한 이유가 단순한 절도등의 이유가 아닌 철저히 계획된 응징에 가까워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표현에 대응하는 듯한 단어가 단피에 새겨져 있던 것인데요. 또한 범인이 고의적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에서는 모노폴리 게임의 가짜 돈이 발견되었죠. 일명 모노폴리 머니는 영미권에서 경멸적 또는 농담조의 의미로 실제 가치가 없는 돈 혹은 신뢰할 수 없는 화폐를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즉, 가방 속의 내용물은 서민들을 쥐어짜 축적한 막대한 재산도 이런 식으로 보복을 당해 사망하게 된다면 쓸모가 없다라는 범인의 메시지였던 것인데요. 우리를 대신해 용기를 내준 그를 지켜야 합니다.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범인과 똑같은 복장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기 시작했죠. 이 광경을 지켜보던 타 보험회사 CEO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거부율이 높은 다른 보험회사 CEO들의 연봉 정보가 인터넷에 게시되는가 하면 심지어 현상 수배지가 나붙게까지 하고 있었던 건데요. 보험회사들은 부랴부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던 CEO의 사진과 인적 정보를 삭제했지만 이미 모든 정보가 게시판에 백업된 뒤였죠. 시민들은 완벽하게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각종 추리와 의견을 제시하던 인터넷 명탐정들조차 이번 사건에서는 의료보험 업계를 비판하는 영상을 업로드하며 범인을 찾는데 절대로 협조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거리에는 탄피에 새겨져 있던 단어들이 그래비티로 아로 새겨졌고, 언제나 대립하던 공화당, 민주당 지지자들마저 한데 뜻을 모아 보험사에 대한 분노를 아낌없이 쏟아냈죠. 기존의 정책들을 처리하는 등 격분한 시민들의 타겟이 되지 않으려 전전긍긍하는 보험사들은 하루빨리 범인이 잡히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으로부터 5일이 지난 12월 9일 한 맥도날드 직원의 신고로 범인이 체포되는데요. 범인의 이름은 루이지 니콜라스 맨지오니. 놀랍게도 여러 개의 기업과 막대한 재산을 보유한 기업인 가문 태생의 금수저였죠. 명문 사립고등학교 길먼 스쿨을 전교 수석으로 졸업하고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일반적인 범죄자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훤칠한 외모에 문 학생들의 선망을 받으며 여러 사교단체에서 활동했던 완벽한 엘리트 그 자체였는데요. 연방수사관들께 저는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위해 하는 일을 존경하므로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누구와도 공모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나 트라우마가 생겼다면 사과드립니다만 이건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기생충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기대 수명은 고작 42 정도에 불과합니다. 유나이티드는 애플, 구글, 월마트 다음으로 큰 대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계속 성장한 반면에 우리들의 기대 수명은 어떻습니까? 독립 언론을 통해 공개된 그의 성명문과 더불어 모든 과정을 철저히 준비했던 루이지가 굳이 사람이 많은 맥도날드 같은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기까지 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그가 자신이 체포되는 것을 유도해 범행의 목적을 널리 알리고 사회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했다라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죠. 아이비리그에서도 상위 30%의 성적을 유지하며 완벽한 성공 가도를 걸어나가던 그가 보장된 유복한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신념으로 행동했다는 사실은 더더욱 대중들을 열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밝혀진 여러 정보들은 루이지에 대한 지지도를 계속해 상승시켰는데요. 무고한 희생자가 생길까 우려해 원래 계획이었던 폭탄 대신 3D 프린터로 제조한 고스트건을 사용했다는 것, 루이지 그 자신도 척추 분리증과 라인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것, SNS에 업로드된 포켓몬 버섯모의 도감번호인 286을 성경에 대입하면 잠언 28장 6절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재산은 많아도 어그러진 길을 걷는 사람보다 낫다가 나온다는 것.
아주 빠른 속도로 이송, 수감된 루이지를 본 미국 전역에서 루이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행해졌고 그를 경찰에 신고했던 맥도날드 점퍼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죠. 체포 일주일 만에 15만 달러가 넘는 거금이 루이지의 법정 비용으로 모금되었으며 그가 수감된 구치소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기부가 밀려들었습니다. 언론은 평소와 같이 루이지가 평소에 어몽어스를 플레이했다라며 게임 중독자의 범행으로 사건을 호도하려 시도했는데요. 이는 오히려 대중들의 화를 돋굴 뿐이었죠. 클럽에서 루이지의 사진을 띄워놓고 환호성을 지를 정도로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법조계를 비롯한 고위층들은 자칫 CEO 암살이라는 대형 사건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죄수들이 루이지의 석방을 주장하며 단체로 파업할 정도로 영웅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인데요. 루이지의 X 계정이 체포 직후 정지되자 일론 머스크가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며 곧바로 계정을 복구할 정도로 각계각층에서 미국 의료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기도 했죠. 2024년 12월 20일 11건의 혐의로 기소된 루이지가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송되었습니다. 1급 살인죄, 테러 범죄로서의 2급 살인, 2급 살인, 2급 무기 불법 소지 2건, 3급 무기 소지 범죄 4건, 4급 무기 소지 범죄 1건, 2급 위조 문서의 불법 소지. 정부는 루이지가 중범죄자임을 강조하기 위해 무장병력과 뉴욕시장을 대동시켰지만 이는 역효과였는데요. 뉴욕시장인 에릭 애덤스가 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인물이었던 데다 루이지가 이송되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 혹은 슈퍼맨을 연상케 했기 때문이었죠. 여기에 더해 루이지가 연방수사국으로부터 4건의 추가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언론과 대중들 사이에서는 보험사들이 모방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법조계에 루이지를 본보기로 삼으라라는 압력을 가했다는 논란이 퍼져나갑니다. 어째서 루이지의 범행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혹은 사형이 확정되는 1급 살인이냐는 항의도 빗발쳤는데요. 1급 살인은 피해자가 경찰관, 검사, 판사 등의 공무 수행 중인 특정 직업군이나 금전적 대가를 받은 정부 살인이거나 그 행위가 특별히 잔악하거나 살인 전과가 있거나 테러와 관련이 있는 등 가중 요소가 인정되어야만 하기 때문이었죠. 일반적으로 각종 흉악범들로 가득 찬 구치소에 루이지와 같은 엘리트가 수감되면 심신이 상당히 손상되기 마련이지만 재소자들의 지지를 받는 루이지는 오히려 외모가 말끔해져 있었습니다. 루이지의 고향에 위치한 피자집에서는 그를 성자로 추앙하는 그림이 걸리는 등 그의 지지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의료보험으로 인해 고통을 받지 않았던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좋기 때문이었죠. 한편 재판에 출석한 루이지가 테러 및 살인 혐의의 무죄를 주장하며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미 전역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